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강서구청 쪽하고 마포구청 쪽에 오피스텔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그 전망하고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네. 네, 그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보통 오피스텔 그 구입하고 나서 네. 그 매도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두 곳의 오피스텔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수요가 있는 곳, 강서구청의 오피스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포구청 근처의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개를 보셨는데 직접 발품 팔아보셔서 보신 오피스텔도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투자해도 좋을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까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그동안에 이런 오피스텔이나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좀 문의를 드리고 그렇다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이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 지켜야 될 원칙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먼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청 쪽이네요. 강서구청이나 마포구청. 예, 근데 마포구청은 역세권이고, 네. 역세권이고, 강서구청이 있는 쪽은 아직 역세권은 아닙니다. 향후 계획은 돼 있지만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지금 오피스텔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거죠? 네. 예, 오피스텔 투자요. 예.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런 오피스텔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이 누구죠? 세입자가 누구예요? 주로 젊은 층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예, 그렇죠. 즉 임차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젊은 독신이죠. 예. 네. 그러면은 거꾸로 젊은 독신이 강서구청 인근이나 마포구청 쪽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젊은 독신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고요. 네. 예. 그랬을 때 강서구청보다는 마포구청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매력도가 높을 수 있겠죠. 왜? 강서구청 쪽은 또 마곡지구에도 오피스텔이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홍대라든지 상암 쪽에 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이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마포구청 쪽이 좀 좋겠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두 번째, 이렇게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능한 내 자금이 좀 소액 투자가 됐으면 좋겠죠? 네. 예. 그랬을 때 한 가지, 자, 원룸형이 있고요. 투룸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넣고 하고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원룸이 투자금이 많을까요? 투룸이 많을까요? 투자금 투룸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그 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투룸이 소액 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로나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 주어야 네. 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도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는 그만큼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상. 예, 네. 그런 측면에서 투룸 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을 꼭 간과하면 안 돼요. 네네. 예, 일단 투자 금액도 소액 투자가 되지만은, 왜냐하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이 그 지역적인 특성상 올라가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투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룸 쪽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걸 꼭 간과하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원룸보다는 투룸 쪽이 공실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이 투룸 쪽이, 즉 원룸 같은 경우는 공급량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요. 입퇴실이 빈번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주는 임대차 중개 수수료 나가는 거라든지 이래까지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포구청 쪽에서
일단 강서구청하고 마포구청을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요. 마포구청 쪽에서 원룸이 아닌 투룸이라든지 만약에 투룸이 없다면은 불량 원룸 이 정도라도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불량 원룸이 1.5룸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네. 최소한 안 되면은 1.5룸이라든지 그래도 투룸이 더 안전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 투자 금액이 얼마에 따라 다르지만요. 오히려 좀 도심으로 온 도심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그런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도 한번 시장 조사를 더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의견이니까요. 저는 네. 원룸보다는 가능한 투룸. 투룸이 없으면은 그럼 분리형 원룸이라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예. 혹시 그 매도할 때 매도 타이밍 잡는 그런 거는 매도 어떤 타이밍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십시오. 대부분 이게 분양받는 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년 내지 10년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 같으면은 5년 내지 10년 정도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올라줘야 내가 투자한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준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오피스텔 투자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부분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들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우선 투룸 그리고 원룸보다 1.5룸이라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적합한 오피스텔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투자하시기 전에 저희랑 다시 한번 상담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그리고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저 중랑구 중화동이요. 네. 한신이요. 지금 중랑구. 여기 네, 중화동 네, 네, 한신. 네. 한신 한신 삼평 아파트 영역이고. 살고 네,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살고 계세요 여기에? 예, 예,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따로 이사 가실 곳을 보신 것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가격이 오를까 아니, 해서? 지금요, 이제 이것을 매도를 하고요. 네, 매도는 저희 금세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데 이제 저 강동구 쪽으로 네, 평수를 좀 줄여가지고 강동 저 선사 현대 쪽으로 한 25평이나 지금 33평인데 좀 네. 줄여가지고 25평형으로 강동구 쪽으로 갈아타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중랑구 중화동에 한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네. 좀 매도를 하고서는 평수를 네. 줄이더라도 다른 네. 곳으로 좀 더 투자 가치 예, 가지고 강동구 쪽으로나 저 관악구 쪽으로 25평 정도로 좀 옮겨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매도가. 알겠습니다. 한번 이사 네. 가면서 투자 가치까지 있는 곳인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아버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현재 상봉역 그 후면에 있는 후면에 있는 한신 아파트 그쪽에서는 대단지죠. 예, 대단지. 예, 예. 그런데 최근 그래도 1, 2년 사이에 그래도 한 1억 정도 올라줬어요. 예,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아파트가 좀 몇 가지 역세권인데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는 현재 예. 연식이 여기 보니까요. 한 네. 22년? 예, 97년생인가? 예, 22년이나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예, 넘었습니다. 예, 예, 예. 20년이 일단 넘었고요. 네. 일단 대단지인 거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예. 층수가 상당히 높아요. 예, 예.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 용적률이 예. 제가 봤을 때 한 350%가 넘을 것 같아요. 한 37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현재 용적률이. 예.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는 계속 노후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역세권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재건축을 기대 못하고 간다면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예. 예,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그래도 평당 한 2,500 정도 돼야 돼요. 시세가. 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변 시세가 평당 2,500은 안 가는 지역이거든요.
예, 어림도. 예, 그러다 보면은 뭐랄까요, 리모델링 가기에도 사업성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연식이 점점점 노화되면서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매도하시는 거 오케이, 예, 좋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예, 강동구 암사동 쪽에 있는 암사 현대 아파트라든지 관악구 쪽에 있는 아파트로 가시면서 예. 조금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요. 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지금 우리 25평대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금 워낙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중앙 한신 아파트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 의뢰를 하면은요. 예. 매도는 금방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갈아타 보세요.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좋은 투자 전략을 짜신 것 같습니다. 우선 찬성 의견 드렸고요. 먼저 이 강동구 쪽으로 이주하실 아파트들 알아보시고 매도하신 후에 꼭 투자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사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 저희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76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임차 수요 측면에서는 맞는 곳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자, 첫 번째 그 전화 상담 드렸던 분하고 이게 제가 이 답변 내용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단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 한 가지만 따져보셔야 돼요. 무슨 뭐냐면은 최소한 강남권이라고 한다면은 자, 수익률이 내 기대하는 수익률,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 미니멈 최소한 4%는 나와줘야 된다. 4%. 그렇다면은 예상 임대료하고 견주어 가지고 그래도 4% 정도 나온다면은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기대되는 수익률이 연 임대 수익률이 즉 대출을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대 수익률입니다. 4%가 안 나온다면은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하기는 좀 뭐랄까요, 섣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도 4%는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요즘에 지금 대출 금리가 4%를 넘어서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최소한 미니멈 4%는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면서 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은 반드시 미니멈 임대 수익률이 4%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서 나온다면 오케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 투자 금액 대비해서 예비 임대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보는 게 좋겠다. 우선 4% 잘 기억해 보시고 그 지역 주변 시세와 함께 공부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평택에 네. 토지를 금년 4월 달에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네. 1억 2천 주고 등기 이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평택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미 투자를 했지만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부산에 얻는 두 채를 매수해가지고 얼때 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1억을 가지고 수도권 서울 쪽으로 네.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두 가지세요. 하나는 평택의 토지에 투자하신 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셨어요. 이 토지 투자를 잘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유자금 네. 1억 정도로 부산에서 이 원룸 2채 정도를 월세로 운영할지 아니면 수도권에 투자할지 이렇게 네. 두 개의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질문 그 평택 토지는요. 네. 예, 요즘에 평택계의 어떤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게 토지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금 1억 2천에 사셨다고 그랬죠? 네. 예, 지금 1,000만 원 올려가지고 1억 3천에 내놔도 매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만큼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평택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은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네.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네. 질문인 현재 여유자금 1억을 가지고 부산에 투자를 할 거냐 수도권이나 서울에 할 거냐. 네. 저는 1억 정도면요. 예, 서울 강남권에서도 소형 아파트나 소형 빌라 같은 경우를 전세 끼고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부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어떤 지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모르실 수는 있는데, 물론 제가 부산에서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산에서도 한다면은 제가 오늘도 계속 상담자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룸이 아니라 투룸 쪽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에서 그냥 한 채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도 방 2개짜리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시. 한 가지 다시 여쭤볼게요. 부산에서는 1억 가지고 월세 수익이 좀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서울에는 1억 가지고 어떻게? 자, 이렇게 보셔야죠. 월세 쉽지 않잖아요. 예, 월세. 자, 부산에서 2채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해도 1년에 토탈 받는 금액이, 예, 금액이 원래 이게 뭐 대출 활용하시겠죠. 그럼 대출 네, 이자 네. 상환하고 나면은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있을까?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네. 오히려 서울에서 전세 끼고 투자해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좀 네. 인식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으로 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꼭 내가 매달 받는 것만 임대 수익이 아니고요. 2년 네. 주기로 임대료 올려받는 것도 적금형 임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참고하십시오.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어디가 좋습니까? 아,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투자하시는 평택 투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의견과 함께 부산보다는 서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샵 3989번 문자 주신 내용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77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은평 뉴타운 내에 1층 구분 상가에서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적정 매도 가격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선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받고 계신 상황이래요.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예.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P는 R분의 A라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R분의 A. 그러면 아까 이 문자 주신 분은 지금 월세가 160이에요. 160 곱하기 12달. 해놓고, 은평 뉴타운 정도면은 강남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제가 강남은 4% 그랬죠. 그러면 한 5%. 이렇게 나누면은 어바우트 한 3억 한 8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증금을 합쳐보세요. 보증금이 2천이라고 한다면은, 미니멈 4억 정도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은 내가 최소한 월세가 160이다 은평뉴타운에서 그렇다면 내가 매매 가격이 최소한 4억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